여러분 시간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만원? 10만원? 혹시 100만원? 내 시간의 가치를 확실하게 올리는 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엔 3가지 시간이 있다. 첫 번째, 낭비된 시간은 쓸데없는 일에 까먹는 시간이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다. 문제는 우리 모두 낭비에 중독되기 쉽다는 것이다. 두 번째, 소비된 시간은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시간이다. 시급으로 일하는 것, 기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소비된 시간이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소비해버린다. 당신은 잃어버린 그 시간을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 세 번째, 투자된 시간은 업무가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익을 올리거나 레버리지 효과를 제공하는 시간이다. 부동산이 대표적이며 지식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지식은 남은 삶을 레버리지 할 수 있게 만든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더 적게 소비하고 더 많이 투자하라. 당신이 시간을 올바르게 레버리지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시간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 일인지 측정해야 한다. 당신이 매주 일하는 시간의 총량을 더하라. 예를 들어 일주일에 55시간 일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그 시간 동안 80만 원을 번다고 치자. 그러면 시간당 소득은 80만 원 나누기 55시간, 약 14,500원이다. 이제 당신은 14,500원을 초과하여 벌 수 있는 일은 직접 해야 한다. 반대로 14,500원 미만의 금액을 지불하고 위임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위임해야 한다. 자, 이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전 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파레토 얘기할 때 제 개인 사례로 말씀드렸던 퇴근하고 4시간이 지금 현재 시간이 한 8년 정도 지나서 제 전체 순자산의 95%를 만들었다. 회사에 출근했던 11시간은 제 전체 순자산의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시간을 어떻게, 그래, 알겠어. 결과에 80%의 영향을 주는 20%의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내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했었거든요. 이게 그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에 되게 아주 신박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 3가지. 낭비된 시간, 소비된 시간, 투자된 시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문구를 보면서. 낭비, 소비, 투자. 다시, 낭비, 소비, 투자. 이거 뭐죠? 이게 돈에 대한 개념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이거 보면서 되게 그때 받았던 충격이 뭐였냐면, 와, 이 사람은 시간을 완전히 돈처럼 생각하네? 자원으로 생각하네? 투자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이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여러분들 시간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 이 글을 읽고 제가 이때 직장 다닐 때 이거 읽었었는데 방화동 있는데 살았었고 직장이 강남역이라 9호선 타고 김포공항에서 신논현까지 맨날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9호선이 진짜 장난 아니던데? 장난이 아니에요. 네, 거기서 뭘 내가 보고 있다는 건 그 사람은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거야. 그걸 보겠다는. 대부분 그냥 멍하니 서서 가요. 왜냐면 이게 안 되니까. 그렇지.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책을 읽고 지하철 타고 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더라고. 어떤 사람은 책을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동영상을 보고 있어. 소름이 끼치는 거야, 그때부터. 지금 나하고 같이 이 좁디 좁은 지하철 한 량에 100명이 타요. 한 칸에. 장난 아니라니까. 숨도 못 쉬어. 막 사람 쉬려고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더더욱 같은 시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는데 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거야. 그게 엄청 소름 끼쳤던 기억이 나요. 그 지하철에서 이 책을 이 책 9판을 너바님 갖고 계신 거 저걸 읽으면서 이 문구를 읽고 딱 주변을 돌아봤는데 다 낭비하고 있어, 시간을. 다행히 난 투자하고 있고. 책 보고 있었고 누가 거기서 책을 봐. 그래서 그것도 이게 책 거의 그냥 없어요. 일반 이거 책 본 거 핸드폰 이걸로 종이 그냥 일반 전자책 책. 아니고. 책 볼 수 있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들어가서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앞에 서야 돼. 그래야 공간이 나오니까. 그럼 거기 공간이 나오니까 거기 책을 보고 있는데 이 문구를 읽고 주변을 돌아봤는데 진짜 소름이 끼치는 거야.
와,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또 무서웠던 게 작년에 내가 그러고 있었어. 그랬지. 투자를 하겠다, 자기 개발하겠다. 내 인생에 이 퇴근 후 시간을 극적인 결과를 일으키는 지렛대로 쓰겠다고 마음 먹기 전까지는 나도 그냥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 왜? 이런 걸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 놀아라. 그 얘기 뭐냐면, 열심히 시간을 소비한 당신, 투자하지 말고 시간을 낭비해라, 이거야. 그럼 왜 그건 그렇게 말할까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 누구냐? 기업. 카드잖아. 카드 돈 진짜. 쓰라는 거잖아. 그 사람들은 마케팅이네. 마케팅이야. 근데 그 마케팅의 목적이 레버리지라니까. 그 사람들의 시간을 레버리지 땡겨서 자기들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이거 보고 나서 제가 느꼈던 제일 첫 번째 감정은 뭐냐면 레버리지를 당했다는 거에 대한 열받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처음에 그걸 느낄 거야. 내가 레버리지 당했구나. 망할 회사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저자분은 굉장히 교묘하고 치밀하게 그 감정을 주기 위해서 책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레버리지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 세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럼. 그러니까 누구나 레버리지를 당하고 동시에 레버리지를 해요. 아까 포식자 먹잇감이라고 저희 일부에서 얘기했는데 먹이사슬 최상단에 사자나 호랑이가 있어요. 사자나 호랑이는 정말 누군가의 먹잇감이 아닐까요? 죽잖아? 죽으면 땅으로 가는 거야. 왜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나오잖아요. 이 순환도. 땅에서 막 수증기 올라와서 비 오고 뭐 물고기,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막 먹이사슬 생기고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레버리지를 당하는 것과 동시에 레버리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화만 낸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되돌아봐야 된다. 내 24시간 중에 낭비된 시간은 얼마고 소비된 시간은 얼마고 투자된 시간은 얼마인지 마치 우리 가계부 쓰듯이 시간 가계부. 돈을 시간 똑같이 보는 거예요. 돈 낭비 얼마 했네. 가계부 쓰고 아 내가 얼마에 그냥 소비를 해버렸네. 쓸데없이. 아유 이거 필요한 소비였네. 이거는.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이건 투자를 했네. 근데 부자 되는 사람은 투자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 개념을 일단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아 이제부터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동시에 소비된 시간을 너무 폄하할 필요도 없다. 마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소비된 시간이라는 거를 뭐 지속적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 시간이다. 이렇게 약간 부정적 뉘앙스를 써놨는데 저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으로 바꿔볼까요? 돈으로 바꾸면 우리가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살 수 있나요? 밥 없죠. 어떻게 먹어요?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살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건 쓸데없는 소비가 아니지. 반드시 필요한 소비죠. 그것처럼 시간도 소비해야 되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게 일반인들한테 뭐냐면 과거에 저나 지금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들 같은 분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회사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투자할 시간이 안 나와요. 마치 종잣돈이 안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자들은 시간을 활용하는 거가 일반인이랑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일반인들은 시간을 활용할 때 돈을 버는 시간이 보통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뭐 쉬는 시간이나 뭐 집안일이나 이렇게 돈을 쓰는 시간 이렇게 보통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직장을 다니는 거 외에는 따로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부자들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돈을 버는 시간, 내가 직접 노동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이제 돈을 쓰는 시간도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돈 버는 기계를 만드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돈 버는 기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돈 버는 기계는 나중에 그 기계가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돈이 들어와요. 자동적으로. 돈 버는 기계를 만드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긴 걸려요. 아까 제가 2부에서 투자해가지고 뭐 사실 근로소득보다 투자소득이 되게 많았다. 그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보면은 근데 뭐 사실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열흘이 안 걸렸지만 그 전에는 수많은 임장을 했고 수많은 보고서를 썼고 지역 분석을 했고 수많은 강의를 들었고 수많은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가 내 시간을 쭉 보세요. 한번. 여러분 가계부 쓰듯이 24시간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 안에서 이거의 부가가치는 얼마지를 다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거의 부가가치는 얼마지? 예를 들어. 그러니까 내가 일할 때, 또 쉴 때도 있잖아요. 뭔가, 뭐 나는 솔로? 뭐 이런 거.
이렇게, 예, 약간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무한도전 너무 옛날 거고. 어쨌든 요새 뭐야? 그런 왜 거 일요일 보는 밤에 하지? 시간도 있고, 이제 나머지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건 뭐지? 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인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초반에는, 난 1년에 1억 정도의 부가가치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부가가치를 예를 들어 그냥 1,000만 원 정도 부가가치를 만든다? 그러면은, 하루에는 내가 30만 원, 33만 원, 땡큐. 33만 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33만 원의 부가가치가 안 되는 것들은 다 위임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청소도 제가 안 하고 청소연구소나 미소 네, 이런 미소. 앱을 있죠. 사용하면서 그렇게 위임을 하고 왜냐하면 뭐 한 7, 8만 원 정도면 청소를 해주시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저는 좀 더 부가가치 일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냥 도서관 가서 책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남들 봤을 때는 내가 그냥 하지라고 하지만 왜냐하면 그 시간은 여기 나온 것처럼 소비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이야. 근데 사실은 그건 굳이 내가 할 필요는 없거든. 근데 부자들은 이런 걸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운전도 내가 해야 돼. 내가 차 뽑았어. 이번에 뭐 그랜저 뽑았어. 아니면 뭐 벤츠 뽑았어. 직접 운전하면서 뭐 뽀대 났잖아요. 근데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차라리 카카오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막 나뉘는 좀 기사를 두면서 내가 그 시간에 다른 거 책을 읽는다든지. 왜냐면 책을 읽는 거는 그 책을 쓴 사람을 레버리지 하는 거거든요. 2만 원으로 정말 맞아요. 몇십억의 가치를 레버리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부자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낼 수 있는 한 시간의 부가가치는 얼마인 것 같아요? 누군가 뭐 100억 벌었다 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했는데 왜 나는 왜 못해? 그럼 그 사람들 뭘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돈 버는 기계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투자된 시간. 여러분은 하루에 투자된 시간을 얼마나 가지세요? 네. 근데 적어도 여러분의 일상의 20%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것도 그 사람의 어떤 경험을 레버리지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누군가 이렇게 내가 뭐 그런 네트워크를 간다든지 이런 걸 내가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냥 다 낭비된 시간과 소비된 시간 온다 하면은 근데 그러면서 뭔가 내가 다른 부를 꿈꾼다는 거는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 했거든요. 어제와 똑같은 일상을 살면서 다른 미래를 꿈꾸는 거는 정신병 초기 증세라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나인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시간당 소득이 80만 원에서 55시간 넘으면 14,500원. 그러니까 이거 넘은 거 위임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정확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난 1년에 1억 2천의 소득을 원해. 한 달에 1,000만 원? 그럼 하루에 33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33만 원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건 직접 했어요. 그걸 했던 게 뭐냐면 저는 사실 부선 투자자였기 때문에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임장을 가고 그리고 물건을 분석하고 이건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뭐 인테리어, 뭐 중개, 법무사 아니면 뭐 이제 나머지 뭐 집안일 중에 예를 들어 제가 위임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되게 많이 위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물론 시간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뭐 집안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임을 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활용을 잘 했었는데 이게 또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이게 또 잘 안 되는 상황이 되는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재택근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육아휴직을 썼을 때 집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집안일이나 이런 게 보이면서 그래 저거 그냥 도우미 써서 활용을 하면 돼 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순간 그걸 정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쪼그리고 앉아서.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쪼그리고 앉아서 그걸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30분, 1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아니 내가 또 왜 그랬지?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집을 나가자. 집을 나가자. 내가 지금 이걸 자꾸 내가 눈에 거슬리니까 이걸 내가 못 참는구나. 차라리 이 시간에 그냥 아침에 그냥 내가 출근하는 느낌으로 임장을 가던가 아니면 그냥 도서관에 출근을 해버리자.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좀 더 그 선택함에 있어서 좀 덜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맞아요. 환경을 좀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근데 코크님 얘기한 거가 진짜 중요해요. 사실은 이 레버리지 책에 대해서 읽고 나면은 다들 붕괴를 해요. 맞아. 내가 굉장히 레버리지 당했다. 당했다. 내가 그동안 뭐 한 거지? 어. 붕괴를 해. 그러면은 이제 내가 레버리지 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위임을 해야 되는데 위임할 때를 또 못 해요. 왜냐면 하던 대로 해,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아는 걸 행동으로 잘 못 옮겨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걸 능숙하게 해야 돼요, 능숙하게. 맞아. 사실은.
능숙하게 하면서 해야 돼요. 실제로 부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인슈타인 얘기를. 해왔던 걸 똑같이 하면서 그렇게 그거 안 나온다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알고 있지만 알고 있으면서 계속 그것만 하는 거야. 레버리지만 당하고 있는 거야. 그게 너무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기대치도 좀 낮춰야 된다는 거.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맡기게 되고, 물론 그분들이 전문가이긴 하지만 솔직히 내 집처럼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구나가. 100% 내 마음에 들 수 없잖아요. 아, 역시 별로네. 내가 해야겠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이러면 안 된다. 그냥, 아, 그래. 아, 이 정도면 충분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되게 사실 예전에 저도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일하시는 분을 그만두세요 말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왜냐면 사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드는데 돈을 쓰면서 청소는 안 돼 있고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맞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지속을 못 시켜. 지속을 못 시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네. 그냥 이제 안 하거나 내가 직접 하거나 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사실 되게 좋은 게 앱에서 평가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평가가 되니까 내가 평가를 만약에 안 좋게 주잖아요. 자동으로 바꿔주더라고. 그 앱에서. 그래서 그리고 그게 평가를 다 맞아야 추가 보상금을 받는데요, 그분들이. 제가 여쭤봤지, 그 시스템을. 그래서 5개 별을 받아야 시간당 그 단가가 높게 이렇게 책정이 된대요. 그것도 알아봤구나. 참 대단해. 여러분의 1시간은 얼마인가요? 당장 계산하기 어렵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한 달 수입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말하면 그리고 적으면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